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 이후 기대 이상의 관람객을 모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인력과 교통 등의 문제를 두고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만큼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2주 만에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개관한 다른 공립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좋은 성적표입니다. 그렇다면 관람객들은 미술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꾸며진 미술관이 새롭다는 의견도 있지만 체험형 전시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작품도 그렇고 위에 있던 작품도 그렇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움이 난해함으로 다가온다는 관람객도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적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시립미술관의 1호 소장품인 거북이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대왕암 공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 하루에 2곳을 동시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한 곳에 좀 몰아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대왕암공원 옛 교육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외부 전시회는 지금까지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데 그쳤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미술관이 갖춘 주차 공간은 지하 주차장 한 층에 불과합니다. 인근 객사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평일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울산시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관평가 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는 작품 설명을 돕는 도슨트와 안내를 돕는 자원봉사자 등 미술관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마다 벌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 연계를 강화하고 주차장 증축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보완할 점을 적극 개선해서 세계성과 지역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미술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보급 명작으로 채워진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유치해 추가 볼거리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어제 울산을 방문해 대선 승리 대책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선대위 회의에서 수소와 해상풍력 분야에서 울산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울산시 간호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또 혁신도시 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구 구민에 한해서 연포산 터널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울산시가 전면 무료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각 구군 관계자와 함께 연포산 터널 무료화에 따른 각 구군 분담률 등을 논의했습니다. 연포산 터널이 전면 무료화될 경우 동구를 제외한 각 구군이 연간 1억에서 3억 원 사이의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호의적인 입장을 낸 구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과 다음 달 추가 논의를 갖는 등 연포산 터널 전면 무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의 주요 인사들의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2022. 오늘은 무학그룹의 최재호 회장과 LS 니코동 박성실 재련소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JCN을 시청하는 울산광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학회장 최재호입니다. 호보당당, 호랑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2022년 이민년에는 울산광역시민 모두가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무학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응원하며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성격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2009년 준공한 무학 울산공장이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무한 올 한해도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주류 회사로서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울산광역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2022년 울산 경제가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울산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CN과 함께 울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LS 니코 동재련 재련소장 박성실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답답하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는 울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활력 넘치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울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LS 니코 동재련은 울산 대표 기업의 하나로서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울산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은화가 은화형 메달로 바뀌고 올해 메달에는 간헐산 이미지가 새겨집니다. 조폐공사가 제작을 맡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제작 단가를 낮추는 대신 본격적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시동을 겁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자 10,000명에게 지급된 은화입니다. 영남알프스 가지산이 새겨진 수는 31.1g으로 화폐 기능까지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화폐 기능이 없는 은화형 메달로 바뀝니다. 순원 함유량도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다만 지난해 완등하고도 아직 은화를 받지 못한 2만 명에게는 기존 은화와 동일한 순원 함유량의 메달로 지급되는데 빠르면 오는 5월부터 받게 됩니다.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맡습니다. 지난해는 가지산, 올해 완등자 3만 명에게 지급될 메달에는 간헐산 이미지가 새겨지는데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사업이 은하로 대박이 나긴 했지만 고가 기념품을 둘러싼 예산 낭비 논란이 여전하면서 올해부터는 제작 단가를 낮추는 대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앱에 등록된 울주군 소재 식당 등을 이용하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하루에 3가지 봉우리, 3봉우리만 이제 타셔서 인증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머무시면서 울주군에 머무시면서 음식점, 카페 이런 쪽에 좀 들러주시면 그분들을 위한 또 부가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업체들랑 연계를 해서 그런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들이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가능한 한 많은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등의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풍적 인기의 명소가 된 영남알프스가 인증샷만 찍고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수수액의 50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남구 신정시장 등 지역의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대각선이나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부울경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오늘은 울산에 왔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휠체어에서 내려오셨나요? 네, 이제 타기도 하고 목발 짚기도 목발 합니다. 짚고 지금 목발 짚고 오셨어요. 네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그 원경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거기 조문 갔다가 예. 발을 다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이제 고생은 하셨겠지만 상대당은 후보와 대표가 삐걱거리던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휠체어를 밀어주고 다니는 그림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망하지는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그 따뜻한 모습을 연출하게 돼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제 거기다가 진정한 리더의 능력은 위기 때 발휘된다면서 송영길 대표의 휠체어 투혼에 감사한다 이런 최고의 덕담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깐부 사이인가요, 두 분은?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도 같은 또래의 또 변호사의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사이고요. 예. 그걸 떠나서 두 사람 다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어떤 변방의 서름을 겪었던 그런 동병상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개인기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울경 지역을 방문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 후보를 중심으로 뒤에서 잘 받침을 하고 있고 야당은 후보와 대표가 많이 삐그덕거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후보를 돋보이게 하고 후보가 지나간 자리를 뒤따라 다니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이해가 갑니다. 부울경 지역을 돌아보니까 이재명 후보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구 경북 가서 깜짝 놀랐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그 경북 안동이 고향이고 경주 이씨고 사모님은 안동 김씨입니다. 경상북도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 역사상 경상북도 출신 대통령 후보를 저희가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이 30%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40% 득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을 40%, 부울경을 50% 해서 이겨보자 이렇게 지금 4050 프로그램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도 부울경 나름인데 송영길 대표는 이제 울산시 부산시 명예 시민이시고 또 가덕도 신공항 전도사니까 부산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이 말이죠. 이 만만치가 않아요. 민주당이 험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된단 말입니다. 솔직히 부풀리지 마시고 울산에 몇 %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울산 50% 가능하다고 봅니다. 울산이 또 상대적으로 부울경 쪽에서는 가장 또 개혁적인 곳 아닙니까? 또 우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의 도시기도 하고 또 근대 산업의 핵심 또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송철호 시장을 저희가 당선시키면서 우리 울산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는 현대차가 세계 1위로 지금 나가고 있고 해상 부유식 해상풍력 9기가와트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울산 의료 문제 해결해 갈 거죠. 좀 이미 예산을 반영했고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뭐 천곡 내남 간의 그런 도로 개설 문제 저희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국민의힘과 겹친단 말이죠. 공약이. 이제 구체적인 게 국민의힘은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이거 하나 참고로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전국에서 울산의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율이 또 제일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그린벨트를 좀 많이 해제해주면 대학교 부지도 싸게 분양을 해주고 인구도 늘어나고 집도 싸게 이제 지어주면 말이죠. 그런 주장들 하는데 당 대표시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부를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일부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 그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부울경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꼭 하겠습니다.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민주당의 지금 의석수가 172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회 해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 21대 국회 임기가 새 대통령과 2년 20일을 같이 초기에
네. 같이 국정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본인이 공약을 하더라도 네. 저희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예. 172석의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서 확실하게 네. 울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예. 전에 장관을 했던 분이 어제 이제 어떤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이거 한번 질문해야 되겠다. 이재명 후보는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면 독재할 것이다. 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많이 압니다. 머리도 크고. 예.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저희 당이 예. 중심이 돼서 항상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예.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또 예. 민심을 가감없이 예.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거 약속을 받았어요. 대통령 되시면 예. 당대표와 정기적으로 독대를 하자. 예. 장관과 비서들이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쓴소리를 바로 그때그때에서 시정을 했더라면 예. 한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 장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 당대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까칠한 이의 질문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당대표와 독대하자. 네. 당대표 한 번 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 임기가 8월까지입니다. 그 한 번 더 하신다. 아니 그런 말씀을 지금 더 하시는 하시면 아니고 좋죠. 예. 일단은 뭐 모든 것은 이재명 후보 당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이거 하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지 않다면 오히려 해명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다. 네. 원래 뜻이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영남 출신 후보의 호남 출신 대표이신데 울산의 호남 향후가 2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남은 시간은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저희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이재명 후보가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고 네. 우리 동해선 철도를 시베리아 연결시켰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수없이 해왔지만 실제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분이고 저 역시도 송영길도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172석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대통령과 힘을 합해지면 정말 이 북방의 동해선의 철도를 연결시키고 북극 항로를 열어서 울산항이 세계 최대의 액체항이 돼서 북극 항로의 그런 허브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울산 발전의 미래를 함께 제가 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예. 가장 추운 대한절기에 목발 짚고 5층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울산 지역 노동자의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울산 고용지청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휴폐업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 중남구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의 고가 행진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4년 사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8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135건으로 2017년 12건과 비교해 11배 증가했습니다. 8억 원 초과 매매 계약이 있었던 울산 지역 아파트 단지도 2017년 7건에서 2021년 32곳으로 집계돼 4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거래된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전체 40건으로 39건은 남구에서 1건은 중구에서 거래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윤호 시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부두를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태화강 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석탄부두를 신항으로 옮기고 기존 석탄부두에는 수상 레저 시설을 조성해서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계획으로 상류의 반구대 암각화, 중류의 태화강 국가정원, 하류의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태화강 관광벨트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